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 전략 좀 짜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입니다. 시장 역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단기간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있었지만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단기간으로 사놓고 계속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요즘 쿠팡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한국에 상장하지 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느냐? 한국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는 말은 한국의 투자 메리트는 역시나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지금 외국인들이 살 이유가 별로 없어진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은 풀려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원화. 흡수를 하질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원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가치는 올라가더라도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원화를 더 풀어서 될 일인가? 라는 문제까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금리가도 같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야, 한국은행 너희 뭐 하고 있니? 한국은행도 지금 국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역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죠.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미국이 탄탄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 말은 미국 달러 가치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말은 미국 돈을 사러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오후였죠. 어젯밤에 제가 무료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올라가질 못하는 이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과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후폭풍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 올리기도 뭐하고 올리기도 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출렁거림에 따라서 계속 내 계좌가 박살이 나거나 또는 계좌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큰 리스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잦은 매매, 잦은 종목 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종목 너무 안 가요. 이거 손절하고 저거 잘 가는 것 같은데 저기로 옮겨 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잦은 손절과 잦은 종목 교체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원금, 투자 원금은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체를 할 거라고 한다면 신중하게 해서 한방 그리고 내가 점점 멀리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더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로 한번 옮겨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든다면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밑으로 더 밀려 내려간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NH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도 회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나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좋은 기업이고 돈도 잘 벌고 있고 회사가 탄탄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주가가 안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당하고 있죠. 실적은 오히려 2018년 600억대를 벌던 때보다 1300억대를 벌면서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사지 않고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고 떨어지면 무서워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무서워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냐인 건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마켓컬리라든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들 그런 쪽에 투자한 우리 벤처 투자사들
상투사들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러나 투자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업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팔아준다면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증시가 무너진다. 증시가 지금 박살이 난다. 뭔 상관입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되죠. 많이 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를 해놔라라는 거죠. 잦은 종목 교체가 아니라 이런 종목을 사놓고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만 마련해놓고 있으면 증시가 밀려도 무슨 상관일까요? 리스크가 크다. 금리를 올린다. 뭔 상관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다 싶은 종목을 사놓고 떨어지면은 더 사는 방식으로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관점이 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투자를 이제 와서 하려고 하면 이거 사가지고 기다려서 언제 올라옵니까 하는데 실제로 이런 투자를 미리 한 사람들은 이 종목이 내려가는 동안 다른 종목을 수익 실현시키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느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여기로 꼽는 게 아프고 힘들고 지겨울 뿐입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 종목을 투자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나면 또 올라오기 직전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갈아타면 돼요. 또 올라가면은 갈아타면 됩니다. 또 올라가면 갈아타면 되죠. 그렇게 내 계좌는 불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제가 말씀드렸죠. 잦은 손절과 잦은 매매는 깡통 계좌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증시 속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 교체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다.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탄탄한 기업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한다면 들고 계시면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내 종목 정말 불안해요. 적자도 너무 심하고 제가 너무 고점에 산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반등시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정리하신 이후에 이제는 올바른 투자, 이런 NHN과 같은 그런 기업들,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올라간 종목 말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정말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NHN 예를 들어 듣고요. 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득이 생길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앞두고 내 계좌 관리만 잘하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내 계좌만 잘 보면 된다. 특히나 나만 살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지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진중공업이고요. 어떤 거요? 한진중공업이요. 한진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660원에 70%요. 7,660원에 70%. 네. 많이 샀네요. 네. 많이 사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맞아요. 많이 사면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있을 때는 그만큼 사도 괜찮거든요. 네. 우리 뭐 도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친구끼리 내기할 때도 정말 자신이 있으면 야, 내 정말 장담한다, 전재산 건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네네. 친구끼리 이야기할 때 전재산을 건다라는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 그만큼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전재산 걸었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갔을 때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중 100% 사신 분께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전화 상담하지 않았어야죠. 100% 사셨으면은 상담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70% 사실 정도로 간다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저보다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한진중공업에 전화해서 회사 뭐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라는 걸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면 비중부터 줄여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한진중공업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내 투자, 내 계좌를 위해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나마 지금 저점을 잘 잡고 있습니다. 6,700원대 잘 잡고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2017년 적자였는데 흑자로 바뀌면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요. 마지막 분기 때 조금 적자가 난 거 빼고는 그런대로 양호한 재물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은 회사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뭐하노회사인가 여기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건설업체다. 건설. 요즘에 뭐 계속 이렇게 건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해야 된다. 뭐 신도시 만들어야 된다.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때요? 다시 한번 대북 관련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북한 이야기하면은 북한은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서 좀 해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 얘가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자리 6,700원 지지가 된다면은 다행인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 대책을 짜야 되는데 비중이 많아서 대책 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를 낮춰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추가 매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700원 무너질 때 저는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한번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튀어오를 때 먼저 본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자. 그리고 나머지로만 수익을 좀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큰 수익 노리지 마세요. 네네. 아시겠죠? 비중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 확신이 있을 때만 이렇게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6,700원 그리고 위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림 포장이고요. 테림 보장이고요. 네, 5,250원에 40%요. 네, 5,240원에 40%요. 5,250원에 40%. 네, 50원에 40%요. 네. 테림 포장은 정말 아쉽네요. 저는 이 9월 달에 이때 사도 좋다. 이거 떨어지면은 물량 뺏기지 마라. 세력들한테 뺏기지 말고 들고 있으면은 득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라라는 이야기 했는데 그걸 사셨네요. 지금은 이미 뭐 좀 한번 해먹고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싸게 산 사람들이 한번 비싸게 팔아놓고 이제는 볼 일 없으니까 볼장 다 봤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사셨으니까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 네, 당연히 힘든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선택한 게 아니고 스스로 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결국 이거는 테림 포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나쁜 기업인가 하면 아니에요. 포장지 이런 것들, 뭐 골판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택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수요가 많아진 게 반짝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택배로 살아보니까 괜찮다. 쿠팡으로 우리가 주문 걸어보니까 괜찮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장 보는 사람보다 택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택배 항상 많아요. 그죠? 택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은 이건 일시적으로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 친다면은 이후에는 회사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로 다시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저는 들고 가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혹여나 얘가 지금 반등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반등이 본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절반 줄이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왜 절반을 줄이냐? 내려갔을 때 더 샀으면 좋겠거든요. 한 4,000원이라든지 3,500원 이 자리까지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더 샀으면 좋겠는데 비중이 지금 40%면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많이 힘들겠죠. 네네. 네, 돈이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전에서 돈부터 마련하자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V자로 바로 올라갈지 안 갈지는 이슈를 어떻게 여론몰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 답드리긴 힘들고 지금은 3,500원, 4,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상태로만 만들어 놔보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들고 가시면 유리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무서워할 만한 기업은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올라오면 6,000원대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하이테아이. 대야 TI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855원 네. 40%. 5,855원에 40%. 대야 예. TI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그 철도 좋다고 대통령께서 얼마 70종 얼마인 거 그거 푼다대 그래와 사갖고 거기로 사갖고 물리갖고 자꾸 물 타갖고 지금 이 정도 됐어요. 네, 그랬어요. 일단 비중이 좀 많죠, 그죠? 예예. 네, 대야 TI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일단 대야 TI가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보시게 되면은 대야 TI가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철도 관련주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대아티아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나 일단 내가 매수 단가를 얼마나 잘 맞춰놓느냐와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철도 관련주가 올라가려면 사실 KTX라든지 뭐 GTX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이야기 나와야 돼요. 예. 철도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요. 따라 한번 해볼게요. 유라시아 철도 횡단. 철도행단. 그게 뭐냐면 유럽부터 아시아까지를 철도로 다 싹 이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아, 예. 왜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면 유럽 여행 갈 때 막 철도 타고 막 일주일씩 가는 거 보셨어요? 예. 예. 그런 게 어디서 딱 끊기냐면은 저기 러시아 제일 끄트머리에서 끊겨요. 어디냐면 북한 제일 위에요. 거기서 끊기는데 예. 부산부터 서울까지는 기차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랑 이어지려고 하니까 북한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저기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유럽. 예. 그러면 화물도 옮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예.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거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대북 관련주로 엮였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한하고 이야기가 좀 조만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 전에 이야기할지 대선 끝나고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표심을 위해서 지지율을 위해서 대선 전에 약간 모양새를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대북 관계도 잘하고 있어요라는 형태로 아마 올 대선 전 6월이나 7월쯤에 한번 이야기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들고 가볼 만한데 시간이 조금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힘이 있으니까 8,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비중 줄이시거나 종목 교체가 나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기다리기도 하고 뭐 반은 또 줄이기도 하고 이러면 되지.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한 1년 정도 바라보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오래간만이에요. 아, 오래간만입니까? 예, 사과페인트 전에 네. 문의했었죠? 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떤 게 예. 궁금하실까요? 정상 JLS라고 네. 교육주인데, 정상 JLS라고 무슨 주라고요? 교육 관련주라고요. 교육 관련주예요? 예. 네, 그렇네요. 예. 몇 숟가락 비중이요? 6,090원에 25%인데, 네. 더 사도 될런지, 이게 배당이 고배당이라, 그래요? 예, 배당이 430원씩 주거든요. 네. 그 돈은 여유가 있어서 더 사야 되는지 어쩌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배당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지난 12월까지 들고 계셨어야 되는데 12월에 들고 계셨나요? 아니요, 요번 1월 달부터 샀어요. 그럼 배당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더 가지고 있으면 올 1월에 올 12월 달이면은 저희가 되겠죠. 네, 12월까지 들고 계시면 배당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나올 배당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배당주를 투자하시겠다. 이거 정상 JLS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보고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많은 종목들을 리딩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정상 JLS라는 회사가 있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만큼 얘는 거래량도 없고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님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쁜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도 잘 벌고 교육주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특히나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구나 싶은데 끼도 없고 뭔가 테마도 없고 뭔가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종목은 정말로 장기로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1년을 보지 마시고 한 5년에서 10년을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예. 네,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월세 받으려고 건물 샀는데 1년 만에 월세 한번 딱 받아먹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배당이라고 하는 건 월세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은 상관이 없고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없는 거라면 이거 지금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주가에서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보다는.
네.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없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6,7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6,700원 정도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장기 네. 투자하실 거라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서 배당을 받자. 적어도 배당은 3년 정도 3번은 받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2025년에 전화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이에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고 예? 저 그 상담받을 그 종목 변경해도 돼요? 아, 네, 그래도 됩니다.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건 죄송할 필요 없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안이라는 종목이고요. 성안. 네. 매수가랑 비중이 네. 1220원에 1,220원에 100%인데 사실 제 조카 종목이에요. 대학생 100%요? 조카. 네. 조카 제 옆에 있으세요? 조카 수업 듣고 있어요. 수업을 듣는다는 말은 미성년자인가요? 아, 대학생. 대학생이에요? 네. 아, 이게 진짜 남자 대학생. 제 조카였으면 야구 빠따라고 하죠. 야구 네. 방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방망이를 들고 정말 혼을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들 정도로 이거는 네. 아, 맞아요. 무슨 이런 투자를 하셨는가 싶네요. 네. 1220원에 100% 이거는 네. 와, 이거 진짜 집안 말아먹을 투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박에 네. 빠진 사람이 도박에 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소 잃고 외양간 네. 고치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일단 이 성안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일단 네. 돈을 잘 버는 회사인 거 아닌가 하면 돈을 진짜 못 벌어요. 네. 50억, 100억, 130억, 174억까지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요. 얘가 관련돼서 올라왔던 게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박상환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중앙대 네. 이재명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동문이면 동문이지 뭐 그거 이외에 좋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걸 제일 꼭대기에 사셨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대선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네, 아직 남았어요. 남아 있어요. 네.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거의 1위잖아요. 그죠?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지지율이 1위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지지율이 1위지만은 만약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완전 뭐 아니면 도인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또 비싸게 사셨으니까 사실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손절이 답이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하시려고 네. 한다면 지금은 아니고요. 한 번 더 네.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뛰어오를 때 본전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적당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적당선이 어딜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의 가치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크면 많이 올라가고 이슈가 작으면 적게 올라가는데 작을지 클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를 진짜 멱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네,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전문가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안타깝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없네요. 그냥 혼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좀 본인이 좀 깨우쳐야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요건 어쨌든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한 6월, 7월쯤에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쯤에 한번 더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4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지금 파나 400원에 파나 손실은 엄청 큰 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네. 들고 가서 한 12월, 1월까지 그냥 연말까지 쭉 들고 가보면 얘가 의외로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어요. 네. 의외로 뭐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이러면 본전까지 한번 빵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상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네. 옳고 지금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900원 정도까지 반등 네. 나왔을 때 조카가 직접 전화 달라고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예, 대리로 전화 주지 마시고 조카가 직접 전화 줘야 제가 이거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부담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저는 강원랜드 25,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25,000원에 네. 10%요? 네.
일단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상으로는 돌파 매매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 넘어서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더 간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면 사라라고 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리에 지금 매수가 잘 되신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원랜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2019년에 5천억 벌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은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요. 1조 5천억 매출 찍던 게 4,700억으로 줄고 적자가 4천억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나쁘나요? 지금 나쁜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나쁜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강원랜드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안 몰리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랜드의 큰 손이 누구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예, 잘 못 들어와요. 수가 확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장기 투자용으로 괜찮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백신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려면은 실제로 외국인 허용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좀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뭔가 좀 모든 게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기대감일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좀 설득력 있나요? 아, 네. 저는 멘토님 그 생각을 꼭 듣고 싶었어요. 좀 더 살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이건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3만 원까지라고 해서 3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쯤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고 또 떨어지면은 나중에 저가에 다시 한번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자 전략입니다. 네. 네, 그렇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네, 21만 3천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얼마요? 21만 3천 원. 아, 21만 3천 원. 네네. 네. 그, 네. 한 6월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저는 그냥 한 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개인 투자자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얼마까지 가져가겠다, 그거 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저도 1년 투자해야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네, 가서 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내가 30만 원까지 가져가야지 했는데 26만 원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네, 네. 예, 주식이라는 건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이 아모레퍼시픽은 괜찮을 수 있지만 대중관계라던가 미중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은 괜찮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얘도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기간을 정하거나 목표가를 정하면은 어때요? 그런 변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올 때까지는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전략은 분할 매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하세요 하잖아요. 네. 현금화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0% 돼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불안함을 좀 해소가 가능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또 사주는 게 좋아요. 그럼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20%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을 80% 이렇게 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증시가 불안해서 만약에 증시가 떨어졌다. 시청자님은 네. 지금 20% 현금밖에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밖에 못해요. 맞나요? 네. 그럼 매수가가 많이 떨어질까요? 별로 안 떨어질까요? 별로 안 떨어져요. 별로 안 떨어져요. 조금밖에 못 샀으니까. 그죠? 네, 그럼 네. 추가 매수 하나만 해요. 아,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효과를 가장 극대화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1,000만 원 샀으면 1,000만 원치만큼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수익 중인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빨리빨리 마련해 놓는 게 좋아요. 불안하시다면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안 불안해요. 나 주식 그냥 100% 살래요라고 하면은 이 전략이 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시장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50%까지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좌 관리 네. 면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떠나서 시청자님이 불어나시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얘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25만 원 이상까지요. 네.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27만 원 선 정도에서 다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 마련하시면은 얘가 올라올 때쯤이면은 얘가 증시가 밀려도 좀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이 밀릴 때 얘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팔아서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활용해 봅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네, 현금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유해서 27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농심 농심이고요. 매수가능 비중이요? 28만 9천 원인데 네. 뭐 많이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더 내려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주가라고 하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이 농심이라고 하는 종목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8만 원이에요. 네, 근데 영원히 최저가겠죠, 그죠? 네, 영원히 최저가인데 10,000원이 될지 20,000원이 될지 그 저점 부근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있고 내려갔을 때가 있는데 이 내려갔을 때 매수했다. 여기가 네. 바닥이란 보장은 없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바닥일 수도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닥이려고 한다면은 얘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지폐로 예를 든다면은 지폐에 흙탕물이 좀 묻었습니다. 네, 그건 지폐의 가치가 없나요? 아니면 흙탕물 좀 닦아내면 다시 돈으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냥 가격만 떨어진 것 뿐인 거지.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 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우리 예전에 뭐 그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네. 짜파게티랑 너구리 섞어 먹자 이런 이야기. 네. 그것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역시 식료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700억 매출 찍던 회사가 영업이익을 찍던 회사가 1,600억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습니다. 네, 좋나요, 봤어요. 나쁜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좋은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지난번에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떨어져 있다. 30만 원대 사셔도 좋았다 생각이 들고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지만 좋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물렸다 생각해서 그래요. 물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렸다고는 생각 안 좋지만이라고 해요.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오래 가지고 갈 건데 떨어지는 게 뭐가 무서워요.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저기 만약에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손실 보고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없어요.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더 사버리면 되는 종목. 지금 10% 비중이니까 25만 원이면 20%까지 늘려버리면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가면 빨리 수익 나서 좋지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더 많이 사서 뒤에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이 네. 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돈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다른 없어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최대한 올라 있어요. 아끼면서 시간은 많으시죠? 그죠? 네, 시간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을 돈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시청자님의 시간을 여기에서 값지게 쓰자. 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네. 25만 원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자. 그리고 네. 올라갈 때는 35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좋으니까 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떨어질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예,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이요. 예, 64,000원에 10%입니다. 64,000원에 10%요? 예, 예. 예. 비싸게 사신 것 같으세요? 싸게 사신 것 같으세요?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비싼가 안 비싼가 확인해 볼게요. 예. 자, 이게 지금 DB 하이텍 전체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상장할 때 5천원짜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1994년 이때 뭐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저기 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 1999년 IMF 때 엄청나게 박살이 나버렸죠, 그죠?
네. 정말 90%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바닥을 잡고 힘들게 20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자리 사신 것 같으세요? 조금 비쌉니까? 많이 저는 비싸네요. 역사상 가장 고점에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저는 이런 자리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자리 네, 사셨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손절하시거나 추가 매수는 네. 한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네. 저는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더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보시다가 이 흐름, 반등의 흐름이 꺾이면 바로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내일 음봉이거나 또는 여기서 네.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기업에 대한 희망이 있고 조금은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5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자라고 저는 아래쪽을 좀 더 낮춰드릴게요. 네. 5만 원짜리는 지난 저점이기 때문에 또 무너지면 계단식 하락을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만 원짜리는 최후의 보루, 저기 무너지면 저는 전체 손절이 맞다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 일단 매수를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손절 말고는 별로 답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5만 원에서 잘 버텨준다면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폭 여부랑 상관없이 반등 시 저는 그냥 매도하시고 조금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놓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길 바라고 지금 역사상 고점에 잡으신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